영자 씨는 남편 일찍 보내서 좋겠다. 속 편하잖아. 아, 네, 그런가요? 혼자 사니까 자유롭고 말이야. 우리처럼 잔소리꾼 옆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영자 씨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은 75세 영자 씨의 하루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요. 새벽 5시, 똑똑똑, 벽시계 바늘이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순간, 최영자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이들 급식 준비를 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는 영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빨랐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현역이었다. 다만 일할 곳이 없어졌을 뿐이었다. 부엌으로 향한 영자는 습관적으로 전기밥솥 버튼을 눌렀다. 웅웅거리는 밥솥 소리가 작은 단칸방을 채웠다. 밥 짓는 냄새가 있어야 하루가 시작된다. 혼잣말이 나왔다. 4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며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다. 영자는 밥솥에서 올라오는 하얀 증기를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남편 덕수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소리, 면도하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밥솥 돌아가는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영자는 가스레인지에 올린 주전자가 끓을 때까지 기다리며 작은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남편 덕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5년 전 찍은 사진이었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덕수의 모습이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영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영자는 일어나서 밥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쌀밥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40년간 매일 맡던 냄새였지만 여전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예전엔 이 밥을 덜어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였다. 영자는 작은 그릇에 밥을 조금만 덜어 담았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점심과 저녁에 조금씩 먹을 예정이었다. 그래도 밥은 매일 해야지. 영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밥을 안 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기분이었다. 설령 혼자 먹을 밥이라도. 아침 7시. 영자는 남편 사진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았다. 덕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믹스커피였다. 여보,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말을 마치고 나서야 영자는 자신이 또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이 가끔 서글펐다. 영자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건 사고.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채널을 돌려 아침 드라마를 틀었지만 젊은 남녀의 로맨스 이야기 역시 영자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그때 윗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맨날 그것만 해.
애 보는 것도 나 혼자, 집안일도 나 혼자. 무슨 소리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젊은 부부가 다투는 소리였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작년에 이사 온 부부였다. 아직 신혼인 것 같은데 자주 다퉜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소리가 부러웠다. 다투는 소리라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영자는 핸드폰을 들어 딸 미영이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야. 엄마, 지금 회의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바쁘구나. 나중에 해. 네, 끊을게요. 뚜뚜뚜. 연결이 끊어졌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딸도 바쁘고 부산에 사는 아들 민수도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다. 영자는 TV 리모컨을 다시 들었다. 채널을 돌리고 돌려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결국 TV를 끄고 다시 조용한 침묵과 마주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영자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윗집에서는 여전히 부부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영자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것이라도 없으면 이 집은 너무 조용했다. 오전 10시. 영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사실 냉장고에는 며칠 먹을 반찬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시장이라도 나가야 사람 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골목을 걸어 나가며 영자는 이웃집들을 훑어봤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었다. 아침 시간이라 모두 일하러 나가고 없었다.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리들이 영자를 반겼다. 생선 파는 아저씨의 호객 소리,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 오토바이 배달 소리. 이런 소음들이 영자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영자는 천천히 시장 안을 걸었다. 사실 살 것은 두부 하나뿐이었지만 일부러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오늘은 얼굴 보러 오셨죠? 채소가게 사장 정민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40대 중반의 정민호는 이 시장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영자가 이 시장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다. 응, 그런가 봐. 영자가 쑥스럽게 웃었다. 오늘 시금치 정말 싱싱해요.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라. 한 단 어때요? 정민호가 손에 든 시금치를 흔들어 보였다. 정말 싱싱해 보였다. 영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시금치나물을 해서 누군가와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현실이 다가왔다. 이번 달 생활비로 남은 돈이 별로 없었다. 노인연금 68만 원으로는 한 달 살기가 빠듯했다. 오늘은 다음에요. 영자는 지갑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정민호는 영자의 표정을 읽었는지 억지로 밝게 웃었다. 그럼 두부나 사가세요. 오늘 두부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요. 두부 하나만 주세요.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민호는 가장 좋은 두부를 골라서 비닐봉지에 담아주었다. 할머니, 내일도 나오실 거죠?
글쎄, 올지 모르겠어요. 왜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시장이 심심해져요. 정민호의 말에 영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사회적 수사라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말이 고마웠다. 영자는 두부를 사고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다. 다른 가게들도 구경하고 사람들 구경도 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보는 모습, 할아버지들이 막걸리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모습, 생생한 삶의 모습들이 영자의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영자는 여전히 혼자였다. 관찰자일 뿐 참여자는 아니었다. 오후 2시, 영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순자의 전화를 받았다. 영자야, 마을회관에서 화투 치는데 같이 갈래? 나는 화투 잘 못해. 괜찮아. 구경만 해도 되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순자의 성화에 못 이겨 영자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회관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오후 시간이면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다. 회관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다. 영자는 순자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영자 씨, 온 지 오래됐네요. 화투패를 섞던 박정희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자는 작게 인사하고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다. 화투는 잘 모르겠고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옆에 앉은 이다영이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요. 혼자 사니까 외롭죠? 괜찮아요.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 외로웠지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화투 게임이 계속되는 동안 영자는 구경만 했다. 할머니들은 패를 보며 한바탕 웃고 이기고 지며 떠들썩했다. 영자도 따라서 웃어봤지만 왠지 어색했다. 그때 화투에서 계속 지고 있던 김순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운이 정말 없네. 영자 씨는 남편 일찍 보내서 좋겠다. 속 편하잖아.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네, 그런가요? 혼자 사니까 자유롭고 말이야. 우리처럼 잔소리꾼 옆에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른 할머니들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맞아. 남편 있으면 돈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영자 씨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영자는 입술을 깨물며 웃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속 편하다고? 자유롭다고? 그들은 영자가 매일 밤 혼자 깨어 있으며 우는 걸 알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하는 걸 알까?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있기가 힘들었다. 화장실에서 영자는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싫었지만 갑자기 나가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10분 후 영자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화투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까 했던 말은 이미 잊어버린 듯 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순자야, 나 먼저 갈게. 벌써? 좀 더 있다가.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영자는 서둘러 마을회관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답답했다.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을회관에서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속 편하다는.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속 편할까? 남편이 없어서 자유로울까? 오히려 정반대였다. 영자는 매일 남편이 그리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사람, 밤에 내일 뭐 할래? 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간절히 그리웠다. 영자는 어느새 눈을 감고 있었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마음의 피곤함이었다. 얕은 잠에 빠진 영자의 꿈속에 남편 덕수가 나타났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덕수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여보, 밥은 했어? 꿈속의 덕수가 물었다. 영자는 꿈속에서도 기쁘게 대답했다. 응, 방금 했어. 같이 먹을까? 그래, 고마워. 항상 고생이 많아. 덕수는 영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영자는 꿈속에서도 행복했다. 이렇게라도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자는 갑자기 눈을 떴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자는 부엌을 바라봤다. 텅 빈 부엌이었다. 아무도 밥은 했어? 라고 묻지 않는 부엌. 혼자 차린 밥상, 혼자 먹는 식사, 혼자 치우는 설거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5년 동안 참고 있던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여보, 너무 외로워. 영자는 남편 사진을 안고 울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과 함께. 그렇게 한참을 운 후에야 영자는 진정할 수 있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설령 혼자 먹을 저녁이라도. 전기밥솥에 있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어제 만든 김치찌개도 있었다. 충분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왠지 먹고 싶지 않았다. 영자는 작은 상에 밥과 반찬을 차렸다. 남편 사진 앞에도 밥 한 그릇을 놓았다. 여보, 같이 먹어요. 혼잣말을 하며 영자는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뭘 먹어도 그냥 뜨겁기만 할 뿐이었다. 저녁 7시. 영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영자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문 쪽으로 향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어린 여학생이 서 있었다. 윗집에 사는 아이 같았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윗집에 사는 민지예요. 영자는 문을 열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쑥스럽게 서 있었다. 윗집에서 자주 들리던 부부싸움 소리의 주인들 딸이었다. 무슨 일이니? 할머니, 김치 냄새 너무 좋아요.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민지의 말에 영자는 깜짝 놀랐다. 김치를 달라고? 요즘 아이들이 김치를 좋아하나? 김치 말이야? 네. 우리 엄마는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김치를 안 담그거든요. 사 먹는 김치는 맛이 없어서. 할머니 김치 냄새 맡을 때마다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영자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영자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김치통을 열었다. 며칠 전에 담근 배추김치가 잘 익어 있었다. 작은 통에 김치를 담아 민지에게 주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지는 김치통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영자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까? 내일 통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 민지가 올라간 후 영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주고 챙겨주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다. 김치 말고도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어제 만든 두부조림, 지난주에 만든 잡채, 며칠 전에 끓인 된장찌개. 그래, 나는 여전히 밥을 짓는 사람이야. 영자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혼잣말이 아니었다. 희망이 섞인 혼잣말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다. 내일 몰에서 민지에게 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었다. 민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해 봤다. 그래, 떡볶이를 해보자. 영자는 시장에 가서 떡과 어묵을 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이 아까워서 주저했던 장복이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기쁨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양파를 볶고 고추장 양념을 만들고 떡과 어묵을 넣어 졸였다. 40년간 급식실에서 일한 영자의 솜씨는 여전했다. 떡볶이가 완성되자 영자는 작은 통 2개에 나누어 담았다. 하나는 민지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먹을 것이었다. 저녁 무렵 영자는 민지 집 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할머니예요. 할머니. 문이 열리자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제 김치 어땠어?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이것도 먹어봐. 영자는 떡볶이 통을 내밀었다. 민지의 눈이 또다시 반짝였다. 와, 떡볶이다. 정말 주세요? 물론이지. 많이 만들어서 혼자 못 먹어. 사실 거짓말이었다. 영자는 민지를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지의 말에 영자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4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 영자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현받는 건 처음이었다. 그 다음 주부터 영자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민지네뿐만 아니라 옆집 세댁에게도 아래층 할아버지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모든 이웃이 영자의 행동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어느 날 계단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미숙을 만났다. 영자 씨, 요즘 자주 음식 나눠주신다면서요? 네, 많이 해서요. 괜히 남는 돈 쓰지 말고 본인이나 잘 챙기세요. 연금으로 살기도 빠듯할 텐데. 박미숙의 말은 날카로웠다. 영자는 순간 움츠러들었다. 정말 자신이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괜히 정붙이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아이들은 금방 커서 관심 없어지고 박미숙의 말에 영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정말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날 저녁 민지가 찾아왔다. 할머니, 오늘 어떤 맛있는 거 안 해 드세요? 응? 왜? 제가 친구들한테 할머니 음식 이야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해요. 할머니 밥이 진짜 맛있다고요. 민지의 말에 영자는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박미숙의 말은 틀렸다. 영자는 괜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내일 잡채 만들어 줄게. 와, 고마워요, 할머니. 민지가 돌아간 후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한 달 후, 영자는 작은 수첩에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다. 2025년 9월 20일. 오늘 민지가 친구 둘을 데리고 와서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고 갔다. 아이들이 할머니표 음식은 진짜 맛있다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나는 여전히 밥을 짓는 사람이다. 다만 손님이 달라졌을 뿐이다. 예전엔 학교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밥을 지었다면 이제는 이웃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박미숙 씨는 여전히 내가 괜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상관없다. 민지가 맛있게 먹는 모습, 옆집 새댁이 고마워하는 모습, 그것으로 충분하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나눌 마음이 있으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일은 뭘 만들어줄까? 영자는 일기를 덮고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윗집에서는 더 이상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민지 말로는 부모님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영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해 봤다. 민지가 좋아하는 잡채? 아니면 새댁이 부탁한 된장찌개? 선택에 기쁨이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예전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되었다. 내일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밥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영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자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을 내일이. 여러분, 영자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5세에 혼자 남겨진 영자 씨는 처음엔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서 좋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영자 씨는 매일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우연히 찾아온 민지라는 소녀 때문에 영자 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원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자 씨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영자 씨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거창한 도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밥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영자 씨 같은 분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